러시아가 비우호 국가의 식량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 부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우호국에만 식량과 곡물을 공급할 것이라며 적들에게는 우리 상품과 농산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다행히 우리는 많은 우호국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럽과 북미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서방의 제재에 대한 대응인 셈입니다. 그는 이미 2014년부터 구입하지 않고 있지만 수입 금지 상품 명단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식량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무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국내 시장이 식량 공급의 우선순위라며 러시아 식품은 국내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는 데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의 제재를 부과한 미국,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영국, 일본, 한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 비우호국 국민에 대한 러시아 입국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8일 TV 연설에서 많은 외국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해 입국 제한 조치가 대통령령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령은 미국과 모든 EU 회원국, 영국을 포함하는 비우호국 국민을 대상으로 러시아 입국과 관련해 많은 제한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이 강도 높은 러시아 제재를 시행하자 지난 7일 비우호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을 비롯해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푸틴이 결국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하겠다는 것에 서명한 것이라며 충격적인 보복 전략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인데 이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을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왕따 국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비우호 국가인 것이 자랑스럽네요. 48개국에 속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그동안 푸틴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이었던 건 독일에 했던 것처럼 민주주의 동맹을 느슨하게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행동이었던 듯 중국 때문이라도 이번 기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쳐 푸틴에게 뭔가 교훈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시진핑도 함부로 나대지는 못할 것. 선을 먼저 그어줘서 고맙다. 이제 결속해서 확실히 고립시키자.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에 한국이 포함됐다 해도 한국은 미국과 함께해야 된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뒤에 소련과 중국이 있었고 남한 뒤엔 미국과 유엔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경우 도와줄 수 있는 나라에 러시아는 포함이 안 될 것 같다.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불량 국가의 우호국이 된다는 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과 대척점에 서서 다행, 평화를 지키는 국가들과 함께하는 건 자랑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명분이 생겼네요. 한국이 48개국 안에 들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참에 확실히 선이 그어져서 좋은데 악한 무리들하고는 한 배를 타는 게 아니다. 이제라도 떨어져서 다행이지. 러시아가 우리나라 호감도가 90%였는데 안타깝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공생하기 힘든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네. 이번에 우리나라가 비전투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100억 넘게 지원하기로 했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 비우호국으로 지정돼 국내 수출길이 막혀 경제적 타격은 입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겠다.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선례를 남기면 중국이 그대로 따라 이행할 겁니다. 첫째는 대만이 되겠고 주변 소수민족들이 되겠고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중국은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놈들입니다. 비우호국가로 지정된 48개국은 민주주의를 원하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을 포함시켜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물론 미국, 영국 등도 사인하지만 사실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사이 각서의 보증인 정도임. 배경을 살펴보면 소련이 유럽을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1800여 발의 핵미사일을 배치한 건데 소련이 갑자기 해체되며 이게 우크라이나에 남고 러시아는 이 핵미사일을 돌려받길 원함. 오랜 핍박으로 반러 감정이 심한 우크라이나가 많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선 재앙이었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핵무기를 고집하면 이제 막 독립한 마당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도 무섭고 사실상 핵무기를 유지 보수하고
운영할 능력도 없었고 돈도 없었음. 그래서 체결된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거기에 미국, 영국이 참여해서 사인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임. 48개 국가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 러시아한테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는 국제질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선택해야 할 상황도 각오해야겠죠. 어차피 인도적 통로도 안 지켜질 게 뻔하지 않음. 이럴 것 같아서 살상 무기 지원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김해 의용군 및 공격 무기 지원하자. 솔직히 나도 외교 때문이라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망 후에 지원할 거 해주자는 입장이었지만 러시아가 저렇게 나오는데 파병이라든지 무기 지원이라든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 푸틴이가 노망들긴 했나 봄. 러시아든 중국이든 우리가 일본에 넘어가기 전에 혼란 속에 그들도 여기를 먹을 심산이었지. 여기를 독립시켜줄 생각은 어느 국가도 없었다. 미국도 당연히 한국의 이용 가치를 생각했겠지만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적어도 자기 영토로의 합병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지. 1개, 2개 넘어가다가 나중에는 다 내줘야 됨. 러시아가 저렇게 한다 한들 어쩔 수 없다. 국익으로 세계 흐름에 편승하는 수밖에. 푸틴 실각하고 깔끔하게 관계 복구하면 됨. 우크라이나 침공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를 많이 나쁘게 보지 않았는데 너무하네. 우크라이나가 꼭 승리하길 응원합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속히 천벌과 벼락을 맞게. 고맙다. 우리도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지원해주자. 우리나라 무기가 좋게 평가받아서 수출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아. 진영 구분이 확실해져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네요. 중공 러시아에게 비굴하게 굴지 말자. 중공과 러시아가 강하게 나오면 우린 더욱더 강하게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같이 해야지. 독재 국가들하고는 같이 할 필요 없다. 그들과 함께하면 같이 나락간다는 걸 우크와 러시아 전쟁이 보여주는 거다. 이제 우린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파이브 아이즈 가입에 역량을 집중해야죠. 누구의 편이 아닌 약소국을 밀어붙이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행동. 현명한 판단으로 전쟁이 끝나는 게 최선일 듯. 더 이상의 사상자나 불이익이 없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임을 증명한 거다. 멋지다. 삼성, 현대 철수해버리자. 루브라로 상환. 러시아 처음부터 그러려던 속셈이었네. 러시아 진출한 국내 기업들 다 어떻게 하냐. 손해가 엄청나겠네. 이제 비우호국 되었으니 우리 무기 현공 테스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전쟁은 물론 안 좋지만 무조건 일어난다면 이번 신무기의 데이터를 쌓는 게 어떨까요? 먼저 저렇게 나오는데 세계에서 몇 자리 봐줬더니 푸틴이 직접 땅을 파는구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랑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나라와 무역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즉 양심의 문제지.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공격을 할 텐데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러시아 군들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돈을 택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함.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